안녕하십니까. 안녕세계변호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310강은요. 창업자 은퇴와 가업승계할 때 차등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기 또는 기업 가업증여 및 상속공제 방법 간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 최유리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안세재경전원 4월 29일자 안에 내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워낙에 방대해 가지고 이거를 출판했을 수가 없고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자, 중소제조업의 현황을 한번 봅시다. 오랜 기간 동안 기술 축적이 된 제조업에서 이 가업승계할 자녀가 이제 부족할 수가 있어요. 기피할 수도 있고 또 가업승계를 위한 거액의 증여세 상호세 부담이 있고 가액송세공제의 적용 요건이 까다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다. 또 창업자 노년 은퇴 시 승계 가족이 없어서 기업이 도산되거나 또는 매물로 나와가지고 요새 중국 기업이 이제 코로나 치유 이후 아주 막대한 자금력으로 싹쓸이해가는 그런 기술 유출이 심할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현행 가업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공제 특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면 첫째, 가업 증여 증여세에 관한 특례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 30조 6에 있는데 이것이 1번 가업 지분 성징여 100억 중에서 35억까지는 10%를 하고 65억까지는 20%를 하기 때문에 100억이라 할지라도 증여세는 한 16억 정도밖에 안 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편이죠. 원래 제대로 한다면 한 4, 50억 나가야 할 증여세가 가업증여로 한다면 이제 이렇게 16억밖에 안 되니까 한 30%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향후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가업증여에 지분을 하게 되면 향후 상업적 합산이 되고 가족이 가업을 승계해야 되고 업종이나 규모, 조직 규모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승계인 자녀 입장에서 볼 때 요건을 계속 유지하기가 까다롭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보면 일단 중견기업 요건이 있어야 되고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되고 상속공제액은 이제 10년 이상 경영하면 200억이고 20년 이상 경영하면 300억이고 30년 이상 경영하면 500억이기 때문에 아주 그 공제액은 대단히 좋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경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업지분 선증여나 가압성사공제를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모두 기업지분 가치는 적은 세금으로 이전이 되지만 언젠가는 이런 가압상속에 증여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처분할 때는 배당금 정확가세는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창업 주주가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나서 아니면 처음부터 설립할 때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슬슬 이익이 날 때마다 차등 배당해가지고 종합세를 납부함으로써 그럼 이제 돈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니까 기업의 증여 가치는 이제 낮출 수 있고 상속인이 가업승계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대주주 지분이 자녀에게 승계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주주 자녀가 가업을 하고 싶지 않으면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서 경영 위임이 가능해요. 가업증여나 가업상속일 때는 대주주 자녀가 무조건 경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차등배당으로 활용했을 때는 전문 경영인한테 위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하나의 비교를 해볼 때 이 가정으로서 차등배당과 일반 증여, 가업증여, 또 일반 상속, 가업상속 간의 이 세금 계산을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10년 이상 경영을 했고 매년 순이익이 10억 원이 있었고 불입자본금은 10억 원이었고 10년 경영에서 내부 잉여금이 이제 100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본금 100억 원에다가 10억 원에다가 잉여금 100억 원이니까 110억 원의 내부 자본금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기업가치 평가액은 104억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불입돼 있는 자본금과 잉여금 110억 원에 대해서 40% 플러스 10억 원을 연환산하면 이제 나누기 10%로 나누면 100억이 돼요.
100억에 대해서 60%를 가치를 하면 이것이 이제 결국 104억 원의 기업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104억 원의 기업 가치가 있는 회사를 먼저 가업지분 선증여 방식이 있고 차등배당 방식이 있고 일반 상속 방식이 있고 가업 상속 공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쭉 비교해 보면 이 가업 선증여는 이제 행위 시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가업지분 저수세 특례 제한법 30조 6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4, 50억 세금이 아니라 16억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잉여금 100억에 대해서 향후에 언젠간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 중에서 자본이용 그러니까 이익준비금 10%를 뺀 90억을 배당했을 때의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지방세까지 합해서 41억 원이 돼요. 그래서 총 세금합계는 이제 16억 원에다가 41억 원을 더하니까 57.1억 원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가압선증여 할 때 상소인의 경영 의무가 있고 전문 경영에는 소임화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차등배당의 경우는 이제 아까 100억의 잉여금 중에서 10% 이익준비금 뺀 90억을 배당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내는데 어쨌든 종합소득세보다는 증여세가 크기 때문에 42.4억을 내는 것이고 이미 차등배당으로 배당이 종료돼 있을 때면 나중에 배당할 때 세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차등배당 했으니까. 그래서 40.4억엔의 최종 세금으로 막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차등배당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의 경영 의무는 없어요. 전문 경영인은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상속을 했다고 치면은 이제 이 기업 가치 104억 원, 104억 원이 그대로 상속이 되니까 일반 상속이면 상속세가 47.4억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또 90억 원도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41억 원이 나옵니다. 그럼 47.4억 원하고 41억 원 더하면 88.5억 원, 즉 기업가치 100억인데 88억 원이 그대로 소모돼요. 왜냐하면 일반 상속세를 내야 되고 또 배당할 때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88.5억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땐 일반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경영 의무는 없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압상속 공제를 제대로 돌아가실 때 활용하면 행위 시에 세금은 이제 200억 공제가 되니까 기업가치 110억에서 200억을 공제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100억 중에서 90억 원의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41.1억 원에서 41.1억 원이 되는 것이죠. 총세금. 이것은 이제 가압상속공제를 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녀가 경영을 해야 되고 전문 경영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볼 때는 일반 상속일 거는 88.5억 원 제일 세금이 높고 지분 선징여도 57억 원이고 나머지 차등배당은 40억 원이고 가압상속공제를 하면 41억 원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의무가 걸려 있고 이것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등배당이 아무 의무도 없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할 수가 있고 세금도 제일 적은 가장 효율적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압상속되어도 언젠가 내부 잉여금이 최종적으로 배당이 될 때 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차등배당을 통해서 지분을 아예 액면가로 승계에 대해서 합산세금이 가장 적은 방법이 좋다. 기업의 자녀가 계속 얽매일 필요가 없고 전문 경영자 유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기업 잉여금이 모두 기업의 재고나 외상 생산 설비로 잠겨 있죠. 보통 이렇게 재무제표를 그리면 잉여금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차익 경영을 하지 않는 한 잉여금이 이제 생산 설비하고 재고에 다 잠겨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면 차등배당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그래도 결의 후 미지급 배당으로 계산하고 나서 서서히 분할해 배당받거나 아니면 일부 금융차익금을 조달해가지고 선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면 선배당 받은 금액으로 회사에 다시 개인 대여하고 회사의 금융차익금을 상환해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차등배당을 서서히 활용하는 것이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시키면서
기업 경영을 하고 싶지 않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자녀에게 경영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전문 경영을 선임해서 이 기업이 가문의 어떤 그 기업으로서 계속 전속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등배당이 좋은 대안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금원 대표 박윤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